자, MTN과 밸류포커스가 정량평가로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한 분씩 모셔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종의 주가 전망을 가장 잘한, 그러니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가장 정확하게, 밀접하게 써낸 애널리스트입니다. 동양정금증권의 건설 담당 정상협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택왕자시라고. 네, 주택왕자입니다. 요즘에 동양정금증권 리포트 보면 앞에 캐리커처도 있고, 예. 애널리스트의 닉네임도 써 있고. 예, 맞습니다. 정 연구원님은 주택왕자. 예. 집이 많아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배경이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IR을 7년 동안 하다 와가지고요. 주택 쪽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네. 거의 뭐 웬만한 부동산 연구소 계시는 분들만큼의 되겠네요. 감은 잘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네.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시 뭐 주택시장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주택시장은 당연히 안 좋고. 네. 매매도 안 되고. 네. 대책을 내놔도 통하지 않고. 예.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지, 그리고 혹시나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지 주택시장부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죠. 주택시장은 일단 큰 그림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결국은 공급의 축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공급의 축소가 시작이 된 시점은 2009년도, 10년도, 그때 이제 분양시장이 안 좋으면서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때가 이제 2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완공 세대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완공 세대 수가 과거에 줄었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캐터리스트들은 없지만 그 공급 축소에 의해서 시장이 완만하게 해소가 될 수 있는,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어떤 밑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시행이 될 때도 그랬고, 말씀하신 2009년에도 공급이 줄어갈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젠가는 공급이 더 많이 줄고, 예. 수요가 이제 역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좀 나왔는데,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기미가 보입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기미가 보이는 지표가 바로 예. 이제 전세 매매 비율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30%대까지 이제 수도권 쪽에서 주택 매매 비율이 내려갔다가 작년부터 해서 40%대 후반까지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거의 50% 가까이 지금 차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전세 매매 비율이 한 55% 정도 수도권에서 차오르면은 결국에는 조금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실수요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완만한 회복세 시나리오에 들어가는 그런 부합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급 말고 정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결국은 그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6월달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이 끝나면서 좀 정부가 좀 부담 없이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좀 진행이 되다가 말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예. 또는 뭐 크게 봐서는 또 DTI 완화 부분까지도 논의될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DTI를 완화했는데도 시장은 살아나질 않았고. 예. 지금 매매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집값을 더 비싸게 느끼는 와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과연 폐지한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으로 계속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그 기본적인 어떤 공급 축소의 시나리오 안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찌됐건 간에 시장은 공급 축소에 의해서 완만하게 해소되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 또 넘어가 보죠. PF가 이제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건 물론 이제 아닌데, 네. 저축은행사까지 이제 여러 가지 번지면서 과연,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건설사인데, 건설사가 보유한 PF는 과연 괜찮으냐, 네. 더 이상 터질 문제는 없는 것이냐, 나올 건 다 나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상 2007년도, 8년도에 많은 PF들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대부분 건설사들이 미착공 PF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당시 2007년도, 8년도에 가정했던 분양가 자체가 지금의 분양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당시 분양가에 비해서 15%에서 20%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마저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놨던 레버리지와 과거에 사놨던 원재료가 꼭 지금 완만한 회복세에 있는 시장에서 팔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과거에서 온 레버리지 자체가 해소되는 데는 주식시장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국내 주택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느껴볼 수 있는데 역시 뭐 국내가 안 좋다 보니까 있는 거는 최근 몇 년 동안 역시 해외 수주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해외 수주 올 들어서도 많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해외 수주는 그 지표 올해 나오는 그냥 순수한 숫자하고 작년에 나왔던 숫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파고들면 사실상 작년 1분기에 UA 원전이 금액이 워낙 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00억 불 정도 됐었고요. 예.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 1분기 중동 수주를 비교해봤을 때는 YY로 3배가량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A 원전이 꼭 뭐 원오프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큰 수치를 제거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수치다. 그리고 또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지금 더 많은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체 2011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물량이 하반기에 올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은 건설업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등등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다른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는 뭐 현대건설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업종 전반적으로 올해 한 13% 정도는 마이너스더라고요.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뭡니까? 일단 해외 쪽으로는 계속 뭐 잘 되고 있다 평가를 하셨는데 일단 국내 쪽에서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그렇고 노이즈가 많이 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노이즈가 결국은 펀더멘탈을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어떤 센티멘탈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결국은 중소형사 부도 문제, 해외 쪽에서는 중동 시위 문제가 거기에 해당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소형사 부도 문제는 사실상 레깅 인디케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것들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중동 시위 문제는 결국은 수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수주가 어느 정도 특히나 그 GCC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하는 그 중동 걸프 6개국 내에서는 충분히 발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우려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한창 그 리비아 사태가 이제 절정에 치달았을 때 물론 이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뭐 대우건설 그 인력들 뭐 철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 이슈까지 많이 이제 팔로우를 했었는데 지금 그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건설 경기도 뭐 부양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수주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는 몇 달 전에 좀 많았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매출에 조금씩 영향을 주는 매출이 프로젝트가 중단이 돼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은 뭐 덜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보시면은 2010년도에도 우리나라 해외 수주의 65%가 이 미나 지역,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60% 정도가 GCC 지역, 걸프 6개국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향후에 전략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빨리 사태가 해소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를 쓰는 종목들 보니까 역시 그 상위 대형주들 그리고 이제 해외 쪽 수주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탑픽은 어떤 겁니까? 탑픽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종목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주를 잘 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장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예고한 대로 실적이 나오고 수주가 나와주고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의 출렁거림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화공 쪽에서 워낙에 잘하는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사우디 쪽에서 물량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수혜주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좀 결정적으로 제가 상반기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좋게 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버터밍아웃 하거나 아니면 시장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는 상황 하에서는 기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보여지는 지표들이 조금 부정적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명쾌한 주식에 손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콘셉트에서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접근해 봤고요. 그게 예. 상반기에 좀 적중한 바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가장 잘 가고 있으니까요. 건설주 예, 중에서도. 맞습니다.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육박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있어도.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죠? 지금 24만 원 정도인데? 1만 원입니다. 31만 원까지. 그러면은 역시 타픽답게 다른 종목과 목표가 대비 괴리율이 좀 더 큰 건가요? 목표가 대비 괴리율이 사실은 이제 저희 GS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꽤 큰 편입니다. 오히려 근데 주가가 하락해서. 예, 주가가 하락해줬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대비 큰 거고요. 단기적인 어떤 캐털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실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시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목표 주가에 달성하는 어떤 시기라든지 아니면 확신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탑픽이다. 알겠습니다. 네. 뭐 건설업종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비중 확대인 거는 맞는 거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쪽에서는 버터밍아웃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마켓 시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중에서 탑픽은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는 31만 원. 예, 그렇습니다. 자, MTN과 밸류포커스가 정량평가로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오늘은 건설업종이었고요. 동양중금증권의 정상협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